당신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는 시간, 나 궁금해 우아한 라디오. 여러분, 마감 기한이나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어떤 기분 드시나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압박감 다들 아시죠? 분명 넉넉하게 시간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꼭 마감 전날 밤까지 미루고 미루다 벼락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 아주 답답한 상태였어요. 중요한 등기 서류를 처리해야 했는데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 보니 벌써 3개월이나 흘러버렸지 뭐예요.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진짜 끝났을 일을 혼자 끙끙대며 시간을 보내다 비용도 더 들고 마음고생도 훨씬 많이 했답니다. 우리 하늘밭 가족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궁금해 우아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고민인 미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려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정리. 어떤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저랑 똑같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깨끗한 책상을 보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배가 고프죠. 그리고 간식을 먹고 조금만 자야지 하고 잠들면 결국 시험 당일 새벽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하늘밭 가족들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닉네임이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발등에 불입니다. 궁금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든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 고민입니다. AI 공부가 필요해서 유튜브 영상을 잔뜩 저장해 뒀는데 정작 보지는 않고 딴 영상만 봐요. 회사 업무도 기한이 넉넉하면 시작을 안 하고 결국 기한 직전에 야근하며 집에 가서도 업무를 붙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현타가 옵니다. 미루기 습관 어떻게 하면 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발등에 불님 정말 찌찌뽕이에요. 저랑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니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연을 들으니까 괜히 이 위로받는 기분 이거 뭔가요? 저도 이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키워드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일을 미루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불편한 감정을 잠시 피하고 싶어서인데요. 미루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셉 페라리 박사는 미루기를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등의 불님도 미루기를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AI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한 것은 아닌지 미루기 뒤에 있는 숨은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면 분명 그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보다는 당장 보상이 있는 쉬운 일에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밀린 집안일 하는 것보다 드라마가 주는 달콤한 시간이 훨씬 좋죠? 이와 관련된 심리 연구를 보면 피곤할 때나 과업의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 또 난이도가 높을 때 우리는 더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발등의 불님은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그 이유를 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 부족과 같은 그런 외부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외부 원인을 방어 기제로 쓰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불구화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불구화 경향도 강한데요. 그 밑바탕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의 실체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의 비판자와 거리두기입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비판자가 있는데요.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를 먼저 인지하고요. 대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비판자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주 큰 실수도 아닌데요. 무엇인가 할 때마다 칭찬보다는 실수를 지적하는 피드백을 받아 위축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위로해주면 이해받은 내면의 아이가 다르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스스로를 탓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는 방법도 좋은데요. 과연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이 있을까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고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겠지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인내심을 키워주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설령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닌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별표 5개. 이 수십 페이지의 책을 읽겠다는 것 대신 자기 전에 책만 펼치기. 또 오늘은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 대신 운동화 신고 현관까지만 나가기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책을 펼치게 되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시간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10분 정도 산책이나 하자고 나서면 부담 없이 1시간 이상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차라리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도 폭식을 안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단순하고 쉽게 바꾸면 더 꾸준하게 지속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강의를 듣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출근 전 10분 또 나머지 10분은 점심 먹은 후 또 나머지 10분은 저녁 시간 10분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듣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들을 분량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방법으로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특히 운동 나갈 때 운동복 갈아입어야죠.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죠. 모자 쓰고 기능성 티 찾고 하다 보면 지쳐서 운동을 나가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점심 먹고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쉴 동안 저는 10분만 주변을 산책하자 이렇게 짧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것이 있을 때 아침 출근 전 딱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하자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목표를 달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늘파 가족들과 발등의 불림의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상에서 이 미루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왔죠? 우리들 알고 보면 사실 참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모든 걸 다 해내고 싶지만 때로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감정에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의지대로 안 될 때 저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곤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런 희망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맞습니다, 여러분. 완벽함이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번 시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디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만이죠. 남들이 초고속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속도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가보는 건 어떨까요?
왠지 완벽주의와 게으름은 서로 반대말처럼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니 둘이 참 깊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완벽주의라는 게 우리 삶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시작된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 모습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발등의 불림도 오늘부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와, 참 멋졌어. 우리 하늘파 가족들도 오늘 방송 들으면서 미루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발등의 불림께는 특별한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하실 발등의 불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파 가족들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읽다 보면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곤 해요. 바쁘시더라도 짬짬이 서로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미루기 대장이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하며 애쓰며 살아낸 하늘파 가족들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도 참 든든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내일로 미뤄둔 마음을 꼭 안고 있나요? 잘 해내고 싶었던 그 예쁜 마음이 때로는 당신을 아프게 했나봐. 조금 더디 가면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나만의 걸음으로 걷는 길 위에 작은 꽃들이 하나 둘 피어날 테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7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 멈춘 그 자리에서 지나온 계절을 바라봐요. 흔들렸던 시간 하나까지도 나를 채운 이야기가 되었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나를 향해 웃어줄래요? 당신은 오늘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